2장 결단, 거인을 깨우는 방법. 사람은 사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미 카터가 미합 중국 대통령이었던 때, 복고풍이 다시 유행하던 때, 그리고 브룩실즈와 그녀의 청바지 광고가 한창이던 때를 기억하는가?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집권하고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그단스크 조선소의 전기공으로 일하던 레흐 바웬사라는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다. 바웬사는 집권 공산당에 대항해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료들을 파업으로 이끌었고 직장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 이후 많은 장벽이 무너졌다. 존 레논이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또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하면서 주변 150평방마일이 황폐화된 때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미국 하키팀이 소련팀을 이기고 계속 승리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가 약 20년 전인 1980년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친구들은 누구였는가? 그때 당신의 소망과 꿈은 무엇이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금 당신의 위치는 과거에 원하던 것인가? 10년이란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는가?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아마 자신에게 내 인생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루기로 결심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궁극적인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부터 10년 후는 분명히 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디에 공헌을 하고 있을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다.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자신의 10년 인생을 설계할 때이다. 우리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이제 새천년의 21세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당신은 10년 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인가? 기쁨에 충만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황해하고 있을 것인가? 1980년 나는 19살의 아이였다. 그때 나는 외로움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성공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친구도 나를 이끌어줄 스승도 명확한 인생 목표도 없었다. 나는 뚱뚱한 몸으로 허둥대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에 통달하고는 1년 안에 내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했다. 그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해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도구였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체중을 17kg이나 빼는 데 성공했다.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꿈에 그리던 여자를 사귀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었다. 겨우 생계나 꾸릴 정도였던 수입을 그 기술을 활용하여 1년에 100만 달러가 넘게 만들었다. 그 기술은 부엌조차 없어 욕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던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델마르 성이라 부르는 현재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단 하나의 차이가 너무나 외롭고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다고 느끼던 마음에서 전 세계의 수천만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창조해내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용하는 기술이다. 나는 무한 능력이란 책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차이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다르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결과가 과거의 결과 위에 쌓여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모든 방향은 궁극적인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이 운명이라 불리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뤄내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고 마는 행동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생에서 궁극적인 종착역을 결정짓는 것일까? 행동의 아버지는 무엇인가? 답은 물론 계속해서 내가 암시해온 것처럼 결단의 힘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감격을 맛보는 것과 험한 시련을 맞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단에서 비롯된다. 나는 우리의 운명은 결단하는 습관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현재의 감정도 결정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라. 과거에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더 못한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현재의 삶과는 아주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가 당신의 인생 진로를 결정지었던 순간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는 지난 10년 사이에 당신은 결혼이나 이혼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수도 있다. 교육 테이프나 책을 사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바꾸었을 수도 있다. 아이를 갖기로 하거나 일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집이나 사업체를 사는 것도 결단일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포기하는 것, 금연을 결심하는 것, 이민이나 세계여행 떠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내릴 수 있었던 결단이다. 그러면 이런 결단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당신을 있게 했는가?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비극적인 감정, 좌절감, 불공정한 느낌, 절망감 등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그런 감정을 경험했다. 만일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는가?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밀어붙였는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렸는가? 그런 결단들이 어떻게 자신의 현재 삶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벤저민 디스레일리. 나는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주위의 환경 조건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유전적으로 좋은 장점을 갖고 태어났거나 주변 환경이 좋은 곳, 좋은 가문 또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결단을 내려서 한계를 극복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문이나 책에서 보기도 하고 방송에서 자주 접하기도 한다. 그들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무한 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결단만 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살지 지금 새롭게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떻게 살지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이미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결단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지배받겠다는 결단인 것이다. 내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그냥 무엇을 갖고 싶다거나 무엇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큰 결심을 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잠깐 생각해보자. 어떤 일에 단지 관심을 보이는 것과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 물론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을 텐데 또는 난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혹은 난 정말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고 싶은데 너는 내 마음을 아니?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결단을 내린 사람이 할 만한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은 내게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바람을 표현한 것뿐이다. 그것은 힘이 없다. 그것을 무언가를 실행하겠다는 신념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나약한 기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뭔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해도 괜찮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인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기준 이하의 삶이나 행동과 태도의 범주로 떨어지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간다고 해도, 행진하는 중에 비가 온다고 해도, 증권시장이 붕괴한다고 해도, 애인이 떠난다 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인생을 최고의 수준으로 살 것이라는 자신의 결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바쁘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왔거나 청소년기에 경험할 기회가 없었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모든 변명들은 단지 나약한 믿음 체계에 불과하다. 그 믿음 체계는 자신을 제한할 뿐 아니라 파괴하기도 한다. 결단의 힘은 모든 변명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면이라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인간관계, 근무 환경, 신체적 건강, 수입, 감정적인 상태 등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행복과 슬픔, 좌절과 흥분, 노예 상태와 자유 선택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개인, 가정, 지역, 사회, 세계 속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무엇이 동유럽의 모든 것을 바꿨는가? 그곳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항할지,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높은 기준을 향한 레흐 바흔사의 결단과 결심이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향한 길을 닦은 것이다. 나는 가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왜 출근을 했습니까? 그들은 보통 나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일하러 갈 필요는 없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일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한 것을 반드시 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춤이나 노래를 제대로 배우거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조절하거나 헬리콥터 조정 기술을 배우거나 온몸을 영감으로 채우거나 명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사교 댄스 교습을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고 외국어를 배우거나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정원 가꾸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피지로 가서 섬생활을 맛볼 수도 있다. 진정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결혼 생활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것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라. 현재의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 바꿔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이라면 그것도 바꿔라. 신체적으로 더 높은 활력과 건강을 원한다면 그것도 지금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과 같은 능력을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다.